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아이폰 11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채널 답글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카메라 디자인도 떨어졌고 카메라 성능에 관한 것 이외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셨다는 분들과 또 이와 반대로 3개의 렌즈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좋은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고 4시간에서 5시간 늘어난 배터리 타임을 고려해 보아도 충분히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채널에서는 이번 아이폰 11 공개와 함께 구매 의사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무려 18,400여 분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400여 분께서 대부분 장문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와 유사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제 개인적인 이번 아이폰 11에 대한 견해와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채널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7월 올린 영상을 통해서 이번 아이폰 11 시리즈가 카메라 업그레이드에 집중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이폰 11 시리즈가 공개되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카메라 성능 부분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성능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카메라와 배터리 그리고 속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카메라가 있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많이 또 가장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아이폰의 카메라입니다. 또 카메라 사용에 따른 사진이나 영상 편집, 공유, 보관을 비롯해서 빠른 인터넷 접속과 기기 자체의 빠른 성능 그리고 사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배터리 시간의 증가에 대한 욕구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는 이러한 핵심적인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전작인 아이폰 XR과 XS를 이어주는 제품입니다. 아이폰 11의 카메라는 전작인 XR에 26mm 광각 렌즈에 13mm 초광각 렌즈가 추가되었습니다. 게다가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애완동물과 같은 동물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 모드,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이 가능한 나이트 모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애플의 새로운 A13 칩과 뉴럴 엔진과 머신러닝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파이프라인 기술을 더욱 업데이트해서 피사체의 디테일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구현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티 스킨톤 매핑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향상된 HDR도 색번짐 없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새로운 라이팅 효과인 하이키 모노를 통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과 같은 결과물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세계인들이 이 아이폰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시작점, 바로 카메라 렌즈가 대한민국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아이폰 11에 적용된 카메라 렌즈는 LG 이노텍에서 전량을 공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돌비 아트모스 기술이 탑재되어 더 풍부하고 웅장하며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폰에 사용되는 배터리 기술은 세계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의 선구자로 알려져서 2018년 12월 애플에 스카웃되어 현 애플 배터리 기술을 총괄하고 계신 대한민국 출신의 안순호 박사님의 지휘 아래 개발 적용되어 전작 대비 아이폰 11의 경우에는 1시간, 11 프로는 4시간, 11 프로 맥스는 무려 5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외에 방수 방진 기능의 향상과 더욱 강력해진 글라스, 충격 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 방진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이폰 11은 최대 수심 2m에서 최대 30분간 방수 기능을 유지하는데 이는 전작 대비 2배로 늘어난 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조심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성능을 그대로 믿고 수영장 등에서 사용하시거나 물을 쏟았는데 아이폰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증 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방수 성능은 다양한 환경에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은 액체로 인한 손상을 보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상된 방수 성능을 그대로 믿고 편하게 사용하시다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이 점 꼭 다시 한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는 아이폰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라는 네이밍을 하사받은 제품입니다. 애플의 유저시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애플에서는 프로라는 네이밍은 애플 제품 중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아이폰 11 프로에는 52mm의 텔레포트 카메라까지 추가되어서 디자인 논란을 야기한 3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성능, 배터리 성능, 속도 이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3개의 카메라가 저에게 어필하고 있는 점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보조 렌즈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촬영 시에
렌즈를 바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필름믹 프로와 같은 앱을 사용하면 전면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모두 4개의 카메라를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은 디자인 논란에 대한 점이 완벽히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게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도 결국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아이폰 카메라이고, 또 결국 이런 점 때문에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폰용 프로페셔널 렌즈인 모멘 렌즈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모멘 렌즈와 아이폰의 조합으로 이룬 결과물은 원하는 화각을 얻기에 충분했고 여행이나 촬영을 기획하면 가방에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렌즈들 2개만 가지고 다녀도 무게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또 충격이나 스크래치에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촬영을 위해서 짐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의 무게추도 구입을 해야 했었고, 무게추와 아이폰 모멘 렌즈 짐벌의 무게를 고려하면 무겁고 또 원하는 화각을 얻기 위해서는 렌즈를 수시로 바꿔줘야 하는데 번잡하다라는 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아이폰 11 프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꼭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이폰을 통해서 제품의 이미지를 촬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계시고, 무엇보다 프로에서 프로슈머의 영역으로 아이폰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 렌즈가 아이폰에 단번에 들어가서 무게와 휴대의 불편함, 또 렌즈를 수시로 바꿔야 하는 번잡함이 사라졌다라는 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향상된 카메라의 성능은 혁신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외에 확장된 다이나믹 레인지, 시네마틱 흔들림 보정 기술, 새롭게 추가된 편집 도구까지 포함하면 모멘 렌즈를 들고 있는 제 손이 이제는 좀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애플은 역대급으로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소개 페이지 절반을 사용할 만큼 자신감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다음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급 디스플레이 슈퍼 레티나 XDR입니다. 태양광에서 가장 보기 좋은 800니트의 밝기로 화면 밝기가 조절이 되고, HDR 사진이나 동영상 감상 시에는 최대 1200니트로 자동 조절이 되어서 명확한 색감을 다양한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프로 설명의 절반을 넘게 이해하고 있는 아이폰 프로 카메라도 LG 이노텍에서 전량을 공급하였고, 애플이 사상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자랑하는 아이폰 11 프로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합니다. 사실 아이폰 자체로만 본다면 대한민국 기술이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OLED용 경연성 회로기판으로 불리는 RFPCB는 대한민국의 BH 플렉스에서 전량을 공급하고 있고, 애플이 OLED 채택과 또 폴더블 OLED에 대한 기술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기술력은 앞으로 아이폰 적용에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이폰 판매가 국내 첨단 산업 기술 보유 기업들에게 상당한 수혜로 돌아가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의 판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43%의 분들께서 아직 잘 쓰고 있고 혁신이 보이지 않아서 관망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가장 많은 답을 주셨고, 다음으로는 전체 18%로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중에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출시 확정도 아니고 예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SE2 모델이 나오면 선택하시겠다고 말씀 주신 분들이 17%로 응답해 주셨고, 아이폰 11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겠다는 분들은 9%로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한 올해 아이폰 구매 의사에 관한 설문에서는 15,531명이 설문 응답을 해주셨고, 전체 61%가 올해 새로운 아이폰 구매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39%의 응답자가 올해 아이폰 구매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16%가 11 프로 맥스, 12%가 11 프로, 12%가 아이폰 11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가장 높은 28%의 응답자의 요인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폰으로 충분하다고 응답을 했고, 22%는 새로운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8%는 아이폰에서 5G 지원이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애플 행사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혁신이 느껴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혁신이 보여줬을 때 오히려 혁신스러운 점이 잘 안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애플 행사에서 청중에게 가장 많은 박수와 찬사를 받은 포인트 몇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를 애플 신제품 구매 고객에게 1년간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할 때, 또 아이폰 11의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보여졌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행사 이후 월가 반응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0S 발표 이후 급락했던 애플의 주가는 가격을 낮춘 점을 가장
가장 혁신적인 움직임으로 보며 아이폰 판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승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이 시장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훌륭한 전술적인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가격 인하가 반드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가격을 낮춘 것은 분명 보급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규모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 아이폰 11의 판매 수량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이유가 5G로 이동, SE2와 같은 기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이 서비스 사업을 집중하는 데는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수용하기 위한 큰 맥락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이폰은 이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분화되기 시작해서 프로급의 아이폰을 원하시는 분들과 SE와 같은 중저가 폰을 원하시는 분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폰 수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품 세분화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현재 2020년 9월 새로운 5G 기술을 포함한 아이폰을 준비하고 있고, 2021년 늦가을에는 폴더블 아이패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봄에는 아이폰 SE의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가 나뉘어서 보여질 때는 혁신이 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영상들과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그렇다면 저는 아이폰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아이폰 10을 출시 때 구매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떨어뜨린 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한 번도 깨지지 않았고, 또 실수로 세면대에 빠뜨린 적도 있었지만 잘 말리고 사용하니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수많은 사진과 영상도 아이폰 10으로 찍었고, 페이스 아이디, 애플페이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프로의 3개의 카메라와 미드나잇 그린 컬러는 저를 가장 흔들리게 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는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2020년 가을 5G가 적용될 새로운 아이폰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새로운 폰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중고로 폰을 판매하고 새로운 폰을 구매하였는데, 2020년부터는 애플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국가로 확대되길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면 아이폰의 리스 프로그램입니다. 매해 출시하는 아이폰을 매년 반값으로 1년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출시한 아이폰 11의 경우에는 최저가 월 $35 33센트로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2년 계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1년 사용 후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면 기존 폰을 반납하고 새로운 아이폰으로 또 2년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반납하는 경우 대략 애플이 중고폰을 반값에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은 매해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는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depreciation rate, 감가 상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아이폰의 중고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중고 개인 거래가 가장 높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나 또는 애플의 트레이드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것은 바로 애플의 아이폰 재생 프로그램 정책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떠난 애플이 더 이상 혁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고 있는 팀 쿡의 리더십은 거기에 가려져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어느 조직이라도 엄청난 수장의 뒤를 잇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혁명의 전사 잡스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애플 제품들 너나 할 거 없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 뒤에서 자라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증대되고 있는 전자기기의 생산과 빠른 신제품 전환율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고, 애플은 혁신 기업이라는 간판 뒤에서 가장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업 1위라는 이중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쿡이 애플의 수장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가동한 이니셔티브에 팀 쿡이 애플을 이끄는 핵심 가치 6가지는 접근 가능성, 교육, 포용성과 다양성, 프라이버시와 안전, 공급자 책임, 그리고 환경을 말했습니다. 2013년 팀 쿡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4년간 미국 환경청의 수장으로 활동한 리사 잭슨을 회사의 경영진으로 합류시킵니다. 팀 쿡은 리사의 첫 출근일에 애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고 비전을 세워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이폰 분해용 로봇인 리암과 데이지를 개발해서 분해 부품을
선별하고 새로운 생산 라인에 재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전 세계 애플 시설에 100% 재생에너지 가동을 선언하였고, 새롭게 건립한 애플파크에 사용된 자재들의 90% 이상이 재생 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환경 오염의 주범에서 환경 친화 기업의 선두로 올라가는데 불과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혁신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에는 트레이드-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격도 낮아지고 새로운 기술에 환경까지 보호하는, 제가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는 최고의 혁신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